우리의 삶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그 지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세상은 종종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화도 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연을 끊는 게 답이야. 물론 이러한 분노의 찬 대응 방식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연료 삼아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를,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전략적인 공감을 통해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손잡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했듯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즉 전략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회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성 부모의 마음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면의 눈이 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내가 좀 불안하네 또는 수치심이 느껴진다 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 수치심, 공허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각 덩어리로만 느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외부 세계,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투사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인생에서 무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면 갑자기 자녀의 방문을 없애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고 친구 관계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통제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자녀와의 통제권 다툼이라는 외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가 그토록 소모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전쟁을
자녀의 삶터에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특권의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은 자녀를 질투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을 질투합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자녀가 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소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자신의 유일한 행복인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방이 어수선하다,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소중한 태블릿을 버렸습니다. 소녀가 울자 어머니는 유난 떤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소녀가 기타 연주에 재능을 보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엄마는 내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목표는 상처 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막고 영원히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 그들은 텅 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 이야기 속 소녀가 대학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딸을 대학에 보내줄까요? 아마도 대학에 가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새로운 갈등과 통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감정은 특권의식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부,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의 삶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 신부인 딸보다 더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기쁜 날은 곧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성부모는 현실 세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부모인데 그럴 수도 있지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대화가 언제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대화하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 현실 속에서 대답합니다. 이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문자 그대로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상징의 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실체에 기반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라는 상징 뒤에는 애정이라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부모에게는
이 실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상징만을 이해하고 갈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사과가 가장 위험한 덫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정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실체가 없는 단지 당신을 다시 곁에 묶어두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체스 선수가 다음 수를 두듯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상징의 게임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감정 소모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 나의 독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며 비난을 퍼부을 때 맞서 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역겹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진실을 말하며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과 실체 없는 상징을 던져주고 평화롭게 나의 길을 가는 것 중 무엇이 당신의 행복에 더 이로울까요? 특히 당신이 아직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 전략은 당신이 힘을 키울 때까지 자신을 보호해줄 아주 유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문장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중성을 가집니다. 부모는 이 말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의미, 즉 그들의 상처 덕분에 오히려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부모님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환상을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으며 자신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고 정면 충돌 대신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빛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살아갈 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그 지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세상은 종종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화도 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연을 끊는 게 답이야. 물론 이러한 분노에 찬 대응 방식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연료 삼아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를,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전략적인 공감을 통해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손잡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했듯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즉 전략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회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성 부모의 마음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면의 눈이 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내가 좀 불안하네 또는 수치심이 느껴진다 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 수치심, 공허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각 덩어리로만 느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외부 세계,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투사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인생에서 무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면 갑자기 자녀의 방문을 없애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고 친구 관계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통제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자녀와의 통제권 다툼이라는 외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가 그토록 소모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전쟁을 자녀의 삶터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특권의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은 자녀를 질투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을 질투합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자녀가 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소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자신의 유일한 행복인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방이 어수선하다,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소중한 태블릿을 버렸습니다. 소녀가 울자 어머니는 유난 떤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소녀가 기타 연주에 재능을 보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엄마는 내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목표는 상처 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막고 영원히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 그들은 텅 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 이야기 속 소녀가 대학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딸을 대학에 보내줄까요? 아마도 대학에 가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새로운 갈등과 통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감정은 특권의식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부,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의 삶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 신부인 딸보다 더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기쁜 날은 곧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성부모는 현실 세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부모인데 그럴 수도 있지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대화가 언제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대화하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현실 속에서 대답합니다. 이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문자 그대로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상징의 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실체에 기반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라는 상징 뒤에는 애정이라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부모에게는 이 실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상징만을 이해하고 갈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사과가 가장 위험한 덫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정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실체가 없는 단지 당신을 다시 곁에 묶어두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체스 선수가 다음 수를 두듯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상징의 게임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감정 소모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 나의 독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며 비난을 퍼부을 때 맞서 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역겹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진실을 말하며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과 실체 없는 상징을 던져주고 평화롭게 나의 길을 가는 것 중 무엇이 당신의 행복에 더 이로울까요? 특히 당신이 아직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 전략은 당신이 힘을 키울 때까지 자신을 보호해줄 아주 유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문장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중성을 가집니다. 부모는 이 말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의미, 즉 그들의 상처 덕분에 오히려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부모님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환상을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으며 자신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고 정면 충돌 대신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빛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살아갈 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그 지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세상은 종종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화도 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연을 끊는 게 답이야. 물론 이러한 분노에 찬 대응 방식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연료 삼아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를,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전략적인 공감을 통해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손잡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했듯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즉 전략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회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성 부모의 마음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면의 눈이 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내가 좀 불안하네 또는 수치심이 느껴진다 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 수치심, 공허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각 덩어리로만 느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외부 세계,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투사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인생에서 무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면 갑자기 자녀의 방문을 없애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고 친구 관계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통제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자녀와의 통제권 다툼이라는 외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가 그토록 소모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전쟁을 자녀의 삶터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특권의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은 자녀를 질투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을 질투합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자녀가 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소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자신의 유일한 행복인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방이 어수선하다,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소중한 태블릿을 버렸습니다. 소녀가 울자 어머니는 유난 떤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소녀가 기타 연주에 재능을 보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엄마는 내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목표는 상처 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막고 영원히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 그들은 텅 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 이야기 속 소녀가 대학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딸을 대학에 보내줄까요? 아마도 대학에 가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새로운 갈등과 통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감정은 특권의식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부,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의 삶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 신부인 딸보다 더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기쁜 날은 곧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성부모는 현실 세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부모인데 그럴 수도 있지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대화가 언제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대화하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 현실 속에서 대답합니다. 이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문자 그대로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상징의 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실체에 기반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라는 상징 뒤에는 애정이라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부모에게는 이 실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상징만을 이해하고 갈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사과가 가장 위험한 덫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정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실체가 없는 단지 당신을 다시 곁에 묶어두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체스 선수가 다음 수를 두듯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상징의 게임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감정 소모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 나의 독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며 비난을 퍼부을 때 맞서 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역겹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진실을 말하며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과 실체 없는 상징을 던져주고 평화롭게 나의 길을 가는 것 중 무엇이 당신의 행복에 더 이로울까요? 특히 당신이 아직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 전략은 당신이 힘을 키울 때까지 자신을 보호해줄 아주 유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문장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중성을 가집니다. 부모는 이 말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의미, 즉 그들의 상처 덕분에 오히려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부모님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환상을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으며 자신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고 정면 충돌 대신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빛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살아갈 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그 지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세상은 종종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화도 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연을 끊는 게 답이야. 물론 이러한 분노에 찬 대응 방식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연료 삼아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를,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전략적인 공감을 통해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손잡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했듯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즉 전략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회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성 부모의 마음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면의 눈이 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내가 좀 불안하네 또는 수치심이 느껴진다 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 수치심, 공허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각 덩어리로만 느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외부 세계,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투사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인생에서 무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면 갑자기 자녀의 방문을 없애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고 친구 관계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통제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자녀와의 통제권 다툼이라는 외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가 그토록 소모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전쟁을 자녀의 삶터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특권의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은 자녀를 질투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을 질투합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자녀가 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소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자신의 유일한 행복인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방이 어수선하다,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소중한 태블릿을 버렸습니다. 소녀가 울자 어머니는 유난 떤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소녀가 기타 연주에 재능을 보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엄마는 내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목표는 상처 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막고 영원히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 그들은 텅 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 이야기 속 소녀가 대학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딸을 대학에 보내줄까요? 아마도 대학에 가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새로운 갈등과 통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감정은 특권의식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부,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의 삶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 신부인 딸보다 더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기쁜 날은 곧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성부모는 현실 세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부모인데 그럴 수도 있지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대화가 언제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대화하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현실 속에서 대답합니다. 이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문자 그대로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상징의 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실체에 기반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라는 상징 뒤에는 애정이라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부모에게는 이 실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상징만을 이해하고 갈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사과가 가장 위험한 덫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정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실체가 없는 단지 당신을 다시 곁에 묶어두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체스 선수가 다음 수를 두듯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상징의 게임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감정 소모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 나의 독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며 비난을 퍼부을 때 맞서 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역겹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진실을 말하며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과 실체 없는 상징을 던져주고 평화롭게 나의 길을 가는 것 중 무엇이 당신의 행복에 더 이로울까요? 특히 당신이 아직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 전략은 당신이 힘을 키울 때까지 자신을 보호해줄 아주 유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문장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중성을 가집니다. 부모는 이 말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의미, 즉 그들의 상처 덕분에 오히려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부모님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환상을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으며 자신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고 정면 충돌 대신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빛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살아갈 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그 지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세상은 종종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화도 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연을 끊는 게 답이야. 물론 이러한 분노의 찬 대응 방식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연료 삼아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를,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전략적인 공감을 통해 이 복잡한